소련 군대가 빠져나간 아프가니스탄. 친소련 아프간 정부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수많은 무장단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무장단체들도 자기들이 해먹기 위해서 파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였다는 거죠. 그 난리였던 아프가니스탄에 드디어 그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2021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도대체 탈레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으며 도대체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 호기심 생각에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프간의 무장단체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도 분열되고 내전으로 변화해 갔었고 국민들도 그 무장단체들의 세력 싸움에서 갈라지던 일이 허다했었으니 말이죠. 사실 탈레반 그들의 정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키스탄이 제작 배급하고 미국이 투자한 무장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파키스탄은 왜 그들을 만들었고 미국은 왜 그들을 지원한 것일까? 우선 우린 파키스탄이 왜 그들을 제작 배급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1947년 갑툭튀된 나라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파키스탄도 건국 초기 대부분의 정부내각 요직들을 해외 유학파들이 담당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가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자신들의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전통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만으로 가서도 안 되며 현대적 법과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으니 파키스탄도 터키 같은 이슬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 이슬람 율법대로 나라를 운영하던 것들을 집어던지고 세속주의, 근대 현대화된 법과 사회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대 중세부터 이어져 오던 이슬람 율법 체제로만 가기엔 전 세계가 이미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파키스탄이 건국되었던 1947년 당시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 소리 없는 조용하고도 차가운 전쟁, 냉전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진작부터 소련이 남아시아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에게 경제 원조만 1억 달러를 약속했고 파키스탄도 미국에게 달러부터 친미국가로서 방향을 갖고 건국 이후 역사가 시작되어갔죠. 파키스탄은 독립 직후 어떻게든 미국과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아남기 유리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프고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사이 들어온 인도가 존재했고 오른쪽으로는 중국이 튀어나왔고 위로는 소련이 기어내려올 각을 보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65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말싸움을 넘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이가 더러워진 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머리 터질 일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 중국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필요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파키스탄과 대판 싸운 인도는 미국에게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원조를 계속해주면 미국과 쌩까버린다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 비비 맞춰주려고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원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파키스탄은 국제정치적으로 북한과 비슷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별짓걸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이 인도 편들어주는 것을 보며 미국만을 믿어서도 안 되며 위로는 소련이 쳐내려올 수 있었으며 게다가 하필이면 사이 더러웠던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먼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까지 장악했던 중국과도 파키스탄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던 상황. 게다가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갈라진 거라서 종교 인정 안 해주던 공산주의 소련과 친해지는 것도 에바세바드록 바였습니다. 게다가 1971년에는 원래 파키스탄의 영토였던 동파키스탄에서 갑자기 분리독립이 일어납니다. 현재의 방글라데시 말이죠. 효청자분들께서 만약 당시 파키스탄의 상황이었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정말 답도 없는 싸베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특유의 도돌이표가 파키스탄에서도 튀어나오는데, 나라의 위기가 오니 파키스탄의 수많은 국민들이 중세 유럽의 교황 중심 사회에서도 오지게 튀어나오던 벌 받는다는 들이, 나라의 경제 성장이 잘 되어갈 때는 서양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던 것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라가 휘청거릴 때마다 신앙을 들먹이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을 선동한 정치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지만 말이죠. 비슷한 예로 경제 휘청거리던 이란에서 일어난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아랍에서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면서 세력이 확장된 수많은 무장단체들도 예로 들 수 있겠죠. 파키스탄도 국제정치적 상황과 경제도 점점 박살나다 보니 국민들이 이슬람 율법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 파키스탄에서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이 양반 쿠데타 성공하자마자 지지율 끌어모으려고 세속주의 현대화 오지게 하던 파키스탄을 바로 이슬람 율법대로 통치하겠다며 정치질하기 시작합니다. 집권하자마자 형법도 수정했어 이슬람 율법대로 처벌한다며 이슬람식 처벌들을 부활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현재 2021년까지도 파키스탄에서는 명예살인 같은 범죄가 국가법으로는 불법인데도 개개인들끼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종교주의로 표파리하던 파키스탄 군부 정권, 운도 너무나 좋게도 1981년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도 오지게 좋아집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1979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파키스탄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1979년 이후에는 이란에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 미국과 이란도 사실상 쌩까버린 상태였으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파키스탄이 있어야 보급을 하든 뭐라든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파키스탄에게 막대한 경제 지원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변 국가들 때문에 불안했던 파키스탄,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먹고 파키스탄까지 기어내려올 것을 너무나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파키스탄은 미국의 지원 아래 환장했어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사실 파키스탄 혼자서 지원한 게 아니라 미국도 함께 지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싸우던 무장단체들은 아주 좋은 도망갈 곳이 생겼습니다. 아프간에서 싸우다가도 먹고 잘 곳 떨어지면 바로 파키스탄으로 도망 나와서 먹고 자고 하다가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가서 소련과 싸우곤 했죠. 사실 파키스탄은 소련이 아프간에 쳐들어가기 전부터 수많은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의 군대로서 활용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 가서 그 아프간 무장단체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편입시켰어 훗날 인도와 문제가 터질 경우 저 인도에 투입시켜서 별짓 다 할 계획까지 하고 있던 거죠. 이 시점에서 파키스탄이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비겁하고 교묘하다며 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인도는 1962년부터 핵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74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핵실험까지 성공시켰죠. 핵무기까지 생긴 인도는 계속해서 카슈미르를 포함한 파키스탄에 대한 겁박을 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까지도 핵무기가 없었던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혼자서 인도의 개길 구석이 없던 겁니다. 그랬으니 파키스탄은 꽤 오래전부터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훗날 테러나 게릴라를 펼칠 세력으로서 인도 대비용으로라도 수많은 무장단체들을 지원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장단체들 중 그들이 있던 겁니다. 이미 저번 편에서 얘기한 무자히딘부터 탈레반이 생기기 전부터 수많은 아프간족들은 파키스탄에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 가서 그들 중 탈레반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했던 거죠. 물론 파키스탄과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말이죠. 파키스탄은 현재도 탈레반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아프간을 친파키스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니 나 있습니다. 실제 아프간 사람들은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만들었다며 반파키스탄 정서도 오지게 많이 존재하는데,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가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한국, 일본에서 만든
높은 인건비로 만든 비싼 물건들을 살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아니면 인도나 파키스탄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중고로 구매하거나 말이죠. 현재 중앙아시아의 전체 인구만 무려 7,300만 명.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이 특정 국가의 물건을 많이 살 수만 있다면 꽤 괜찮은 시장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 현재 중국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통과하는 철도를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서 수많은 화물들을 운송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국 1대1로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어떻게든 아프간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파키스탄 맨 아래쪽에 보면 카라치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만 2,300만 명이 사는 파키스탄 최대 인구 최대 경제 도시죠. 파키스탄은 저 카라치를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수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화물을 운송하고 싶어합니다. 중국보다 하루라도 먼저 자신들이 먼저 중앙아시아와의 무역 통로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 과거부터 친파키스탄 세력이 아프간을 먹어야 개이득인 게 당연한 겁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서방 그 어떠한 국가든 알아서 쳐내주면서 동시에 친파키스탄 세력인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반외세적이며 극단적으로 종교를 해석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며 오갈 곳도 없었으며 어릴 때부터 파키스탄에서 먹고 자며 자란 아프간족, 바로 탈레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200년간 내전내란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파키스탄으로 이주를 해왔었죠. 그런데 파키스탄으로 들어온 아프간 난민들을 수많은 파키스탄의 이슬람 기숙학교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 내의 이슬람 기숙학교의 무려 65%가 데오반디즘이라는 이슬람 수니파의 한 학파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데오반디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파키스탄 전체 무슬림 인구의 최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데오반디즘 그 자체만으로는 극단적인 이슬람 학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데오반디즘 학파들 중에서도 오지가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프간족 무장단체들에게 극단적인 내용을 설파하기 시작하는데, 그 극단적으로 변한 데오반디즘의 아프간족들의 규범까지 믹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프간족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중요한 규범들이 존재합니다. 정의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욕에 대한 복수에는 기한이 없다. 달리 말하면 복수에 성공할 때까지 평생토록 복수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무조건 중매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매장 당하게 되죠. 유흥과 오락이 금지되고 여성은 취업을 하거나 외출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있는 아프간족들이 파키스탄에 와서 데오반디즘 중에서도 극단적인 세력과 믹스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양념이 또 들어갑니다. 18세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생긴 순수한 형태의 그 옛날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학파 와하비즘까지 탈레반 세력들에게 믹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갈라진 이후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와하비즘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우디의 와하비즘 세력들이 파키스탄에 자신들의 와하비즘을 근간으로 하는 이슬람 기숙학교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오갈 곳 없던 전쟁고와부터 난민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아프간족들의 관습법, 그리고 데오반디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데오반디즘, 그리고 사우디에서 건너온 극단주의 수니파 와하비즘까지 짬뽕되어서 세뇌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련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파키스탄과 미국의 수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무자헤딘으로서 소련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무자헤딘들 중 무조건적인 반외세 서양운동, 무조건적인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1994년 런칭됩니다. 그들이 바로 요즘 뉴스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그들인 거죠.
1994년이면 아프가니스탄에는 수많은 군벌들과 무장단체들이 개나 소나 들고 일어나서 난리칠 때였는데, 강력한 세뇌교육과 미국과 파키스탄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훈련받아온 그들이 이 시점에 아프가니스탄에 입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 내부만의 세력으로 군사력이든 뭐든 약했던 다른 무장단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1996년부터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집권기의 시작인 겁니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순수한 과거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며 TV와 라디오, 더 나아가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들까지 서구식으로 된 것들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탈레반 집권기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괴롭힘까지 당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 이전 아프간에서 소련과 맞서 싸운 무자히딘들도 여러 부족 가문 민족들이 다 짬뽕으로 만들어진 군대라서 소련이 철수한 이후 자기들끼리도 오지게 싸우고 있었으니 세력이 오래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세력이 와해되어서 탈레반에 합류된 세력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죠. 사실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중동아랍 전역에 어마무시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갈 곳이 없고 춥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신앙을 지키자며 무장단체에 가입하라는 새치어에 놀아나서 말이죠.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고 춥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선택을 받은 국가와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자며 위대한 전사가 되라는 새치어에 놀아났던 사건 말이죠. 그 극단주의자들 중 탈반이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알카에다가 된 사람도 있는 것이고 IS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식과 비상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고아였고 그 누구도 자신을 보살펴주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들이 와서 너는 신앙을 지키고 위대한 전사가 되어 구원받으라는 말을 해대며 컸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위대한 성전을 위한 일꾼이라는 선민사상을 들으며 컸으니 어릴 때부터 세뇌로 배운 상식, 세뇌로 배워온 사상, 그리고 자신들이 느껴야 할 선민사상까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 옳다고 믿는 짓을 하기 위해 실천할 뿐입니다. 사실 먹고 살만했고 굳이 극단적인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겐 그저 남의 얘기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파키스탄의 계획대로 탈레반이 집권한 1996년의 아프가니스탄. 이제 파키스탄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아프간이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정만 된다면 이제 아프간을 통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도 할 수 있을 테고 여러모로 자신들에게 나쁠 게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96년 시작된 탈레반 집권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고작 5년 뒤였던 2001년 미국에게 고작 한 달 만에 개박살이 납니다. 그를 넘겨주지 않고 숨겨졌기 때문이죠.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